잘 안 들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은영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첫 번째 회기인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아울러 2년여 동안 쉴 틈 없이 방역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방역 담당 공무원, 의료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 등을 포함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진정한 의미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에서는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고, 특히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각종 제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다가오는 제9대 의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영광군의 역시 집행부와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한 해의 군정 방향을 보고받고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지난 정례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 업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검토하여 국민이 복리 직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에 대한 희망과는 달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5만 명을 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검사와 치료 체계도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검사 방법은 물론 치료, 격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 현장에서 온선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은 1년 중 가장 크고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보름달을 보며 소원도 빌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영광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은영 의장님 주재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 진행 사항을 동시 통역해 주시기에 영광군 수호통역센터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장철입니다.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임시회는 지난 2월 10일에 이명민 의원의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과 영광군의 기본절의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본 임시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월 7일에 강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영광군의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화기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영광군의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의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장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소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월 18일에 근본 회기 중 보고를 청취할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3일에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9일에는 두권역 휴게공간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 회유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입 회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은영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영광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한 5분 자유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지난 2월 10일 행정소송 1심은 패소했지만 재경 영광군 향후에 4대 종교 영광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광군도 1심 선고 당일 즉각 항소를 천명했고 우리 영광군 내에도 열병합 발전소 고용열 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에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재판 패소 이유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1심 재판의 결과를 들여다보는 패소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장관 애우성 변호사가 포함된 상대 변호인단에 비해 영광군 담당 변호사는 1인을 맞섰고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도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한 여러 사실에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영광군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쓰레기 대란의 중심을 잃어버렸고 영광군 내 역시 흔들리며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다행히 김주성 군수님께서 사업자의 안하무인한 태도에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연료 사용 불회의 뜻을 굳건히 세우셨고 우리 영광군 외에도 그 뜻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금 즉시 SRF 열병합 발전소로 인한 주민 수용성 및 환경 피해 요구 조사 용역 1억 원 이상을 발주를 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행정소송 항소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주성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업자는 타 지역에서 배출되는 산업 폐기물 SF라는 고용연료로 만들어 소각해 전기와 온수를 생산해 돈을 벌겠다는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업자를 발전소에 탈을 쓴 폐기물 처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심 행정심판 소송에서 재판부에 읍소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전을 통해 수익 활동을 하는 발전소라면 굳이 SRF 고용 원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영광군과 약속했던 바이오 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헌법으로 규정된 집회의 자유와 영광군수의 고유 권한을 언론의 힘을 빌려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본의회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에 입각한 언론 보도는 열병합 발전소 연료 허가에 반대에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이임해 주신 권한에 대한 언론의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지켜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재갈과 족쇄를 채우기 위한 보도 행태입니다. 본 의원을 향한 언론사의 취재는 의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혹이 실체가 없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권한을 남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 장영진은 군운영이다. 따라서 장영진 의원은 권한과 직권을 남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적 오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은 2002년 법인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성실히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당선되어 2019년 겸직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함께 운영하던 제 처가 대표로 선임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접에는 110여 농가, 일반 수매는 5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규직 6인, 일용직 15분이 일하며 2021년도 거축가격 하락과 언론의 횡포 등 수매가격 대비 3억 정도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 형태를 살펴보면 뉴스원이 기획, 취재하고 전국매일신문이 보도하면 영광뉴스앤TV가 지역신문과 터미널 광고판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뉴스원 기자가 2회 전화통화를 통해 전 대표인 장현진 의원이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취재에 협조할 것을 종용하였고, 저 또한 전국매일신문 기동취재본부장 및 기자로부터 지방의원 신분으로 제 처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냐며 취재에 요청할 것을 총 4회에 걸쳐 종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모 단체에서 본 의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학교 급식을 납품하고 불법적인 고춧가루와 장류를 제품 생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저와 함께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들의 법인과 개인 영업장 및 건축물 등 중개 측에 대한 음해성 기사와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본원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과 모 단체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는 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을 아우르는 뉴스통신사의 광주 전남 대표를 겸하고 있는 영광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입니다. 실제 영광 열병합발전소 측이 뉴스원 기자에게 의혹을 전달하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의원 간담회 시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의도치 않게 행했던 사항들이 오해로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본 의원을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방해하여 악의적인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음해성 언론 보도로 인한 계약접의 농가와 법인에 대한 피해 책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반대한 세력에 대한 억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영광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와 반대로 외쳐왔던 본 의원을 비롯한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행위만으로도 이후 SRF 소각 발전소가 가동될 때 사업자 측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 국민을 유린할지 생각만 하면 지금이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땅을 물려받았고 또한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영광 국민의 주민들입니다. 김준성 군수님과 공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 의원들은
이 땅의 주인으로부터 우리 땅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고난을 이임받은 국민의 대표들입니다. 사업자 역시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 지역 산업 폐기물을 소각하려는 행위는 기존 국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기준만을 믿고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병합 발전소 건설 예정지 옆에는 한빛 온전 6개 고기가 있으며 그중 4호기는 부실 시공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4년 9개월 동안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실액은 약 1조 5천억입니다. 이러한 손실에도 한수원은 지역민과 영광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커녕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성실히 대답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광 열병합 발전소는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일반 기업일 뿐이며 반대 지역민을 향한 탄압, 재갈물리기,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보면 가동 후 그들의 행태가 어떠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318톤인 타 지역 산업 쓰레기가 들어오면 우리 영광군은 쓰레기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가뜩이나 온전을 위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예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와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영광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고사하고 살고 계신 지역민들 찾아 떠날 판국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광군원과 반대대책 주민들에 대한 집단 소송 제기는 영광군 행정을 기망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을 막고 족쇄를 펴겠다는 의도이며 반대하는 어떠한 국민도 반드시 요조를 내겠다는 응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영광 열병합전소 연료허가 문제는 단순히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군을 자본과 언론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짓밟겠다는 구시대와 결벌과 대의민주적 공동체를 올곧게 세워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노벨 평화 수상자 엘리젤의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침묵은 결국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 회계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 회기는 2022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진 의원과 김병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기 중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및 보고 청취 및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에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 기본조례 제40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을 하였으며 출석 요구 기간은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기인 2022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영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 의원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군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 검사 대표위원회는 박연숙 의원을 선임하고 이 위원회는 영광군의 의장이 추천한 김영철 씨와 영광군수가 추천한 정진삼 씨를 선임하여 결산 검사위원으로 이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정책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 일자리 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경제에너지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영진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4쪽 총괄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시책 현황입니다. 업무 계획 107건, 역점 시책 148건 등 총 255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2022년 정책 방향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및 국민 중심 행정 실현을 전략 목표로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정책 기획 조정 등 7대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7팀 2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281억 6,7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22년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정책 기획 조정입니다. 정책 기획 조정 기능 강화로 비약적 성장 밑거름 확보를 위해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 4대 분야 45개 사업을 적극 추진 마무리하고 정책 개발 강화와 민선 7기 8기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연속성과 정책 사업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도,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와 지역 해난 해결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등 주요 군정 해난 사업 건의 등을 하겠으며 행정 서비스 대상과 소통을 통한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 제한제도 운영, 공무원 시책 연구단 운영, 정책 실명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정부 합동 평가의 효율적 대비, 외부 평가, 총괄 관리 등을 통해 군민 체감형 정책 중심의 성과 관리로 군정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전략적인 정부 예산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과 정부 예산 편성 순기별 전략적 대응 등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13쪽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 운영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지속 운영으로 국민의 예산 참여 기회 확대와 찾아가는 예산 학교 운영, 투명한 재정 공개 및 주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방교부세 안정적인 확보 및 교부세 감액 사전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영광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학의 은밀한 감사와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예방 중심의 선제적 공직감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기관 정착과 활동을 통한 공직기관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직자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청렴 시책 추진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 방지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고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군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상 감사, 계약 심사, 기동 감찰, 사전 컨설팅제 운영 등을 통한 사전 예방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 강화로 국민의 공감 확산을 위해 국민 홍보 극대화, SNS 소통 홍보 추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효율적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5번 국민 중심의 법무의 행정, 규제 혁신 및 정확한 통계 조사를 위해 군의회와의 소통 협력 강화, 내실 있는 법무의 행정 추진, 생활을 변화시키는 규제 혁신 추진, 이용자 중심의 통계자료 생산 등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국민 법률 상담실과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7번 우리군 특색을 반영한 미래 전략 정책 과제 발굴입니다. 국가, 도, 정책 방향과 광역, 기초지자체, 특수시책 및 주요 추진사업 조사 등을 통해 우리 군에 도입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형 뉴딜 2.0을 반영한 뉴딜 사업 발굴, 군정 미래 전략 사업 및 시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역점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 7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7기 일반 현황, 성과와 전망 등 전 분야를 수록해서 국민 누구나 보기 쉽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하여 8월에 백서 발간 및 배부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전문 강사 위탁 교육을 통해 지방 예산의 이해 및 재정 현황, 주민 참여 방법 등을 교육해서 군 예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주민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청년 해피콜 운영입니다.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만족도 조사 문자 전송해서 친절도, 투명성, 공정성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 및 개선 요구 등을 거친 후에 개선 요구 사항 검토 및 조치해서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소지를 차단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오늘부터 나도 유튜버입니다. 전지 직원 참여형 홍보 영상 제작으로 국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15편 이내 선정 후 제작해서 홈페이지 및 영광군 공식 SNS 연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기업 투자 및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 활동, 국민 불편,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 영광 군민 및 관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서 상반기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에 선정과제 건의 및 제안자에게 결과 피드백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한누리 법률은 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각 기관별로 실시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 읍면 민원실 위치, 각종 회의시 배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군 및 편익 증진 등의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실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 일자리 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일자리 정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구일자리 정책실장 김정기입니다. 인구일자리 정책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살기 좋은 행복한 영광을 전략 목표로 청년 역량 강화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 등 5개 중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에게 122억 7천만 원, 청년 발전기금 66억 4,900만 원으로 총 18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업무 계획입니다. 1번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도 복지, 문화, 일자리, 청년 등 3개 분야 83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 극복,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과 계층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전개, 전입 장려금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드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영광군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을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 훈련 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그린 뉴딜 프로젝트 운영 등 5개 분야 각 사업장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 창출을 위해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과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을 함께 만드는 행복한 영광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금과 신혼 AB 부부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그리고 영광사랑 출산 축하 용품 구입비 지원, 그리고 의료 분만 치약지 운영비 지원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다둥이 가정 행복 여행 6가정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청년 역량 강화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인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사회활동 및 정책 참여를 넓혀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발전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청년 싱크탱크 운영을 통한 정책 의제 발굴과 청년 소통 간담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전문성 강화 및 취업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과 청년 취업 활동 수당 및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의 공동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청년단체 활력 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점포 운영 지원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5번 사회적 경제 및 마을 공동체 강화 육성입니다. 지역 중심의 마을 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30개소와 찾아가는 공동체 마을 지원단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및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금년도 역점 시책입니다. 1번 청년 창업 및 유아 통합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기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통합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도동이 일원에 117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3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은 2018년도 7월에 시작하여 실시 설계 및 각종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건축 부분 공사업체를 이번 주 중에 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유관기관 및 신규 직원 영광 바로 알기 투어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신규 직원 및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기관 인사 시기 이후에 지역 명소 및 유적지를 투어하며 지역 소개와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광 군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와 관내 전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우리 아기 주민등록증 발부입니다. 아기 출생 신고 시에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사항과 부모님의 소망 등을 담은 카드형 증을 발급하여 아기 탄생의 기쁨과 출산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사회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 종사자 및 예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전문가 교육과 사회적 경제 창업 학교 운영, 사회적 경제 청소년 교육, 협동조합 역량 강화 교육 등 4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 기반 조성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전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5개 팀을 공개 모집하여 지역 공공과제 및 청년 문제 개선 아이디어 개발과 청년들의 문화복지 등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 사업으로 하여 청년들의 잠재 능력을 키워나가고 지역사회 내에 활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비대면 청년 참여 페스티벌 청담 정담 운영입니다. 영광에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청년이 생각하고 청년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마음껏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춰 9월 중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날에 영광청년 희망을 노래하다는 주제로 청년 라이브 에세이 토크를 개최하고 둘째 날에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년 정책 발표대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의 청년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석 의원님. 지난번 지난해 청내 때 지금 청년 창업센터하고 육아통합센터 관련해서 예, 어떤 거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었는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규모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또 육아 또 보육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규모적인 측면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치적인 장소적인 문제가 지금 교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차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셨습니다. 물론 답변 내용은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현안 문제를 좀 이렇게 개선하고자 또 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육아센터 부지가 너무 지금 협소하고 또 부적합하니까 차라리 그 청소년 수련원, 지금 청소년 수련원 부지 확보했는가요?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 수련원 관계는 지금 부지는 지금 당초 지금 부지는 장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은 됐었는데 지금 그 매입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못했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청소년 수련관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부지를 지금 마련지 못해가지고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입장인데 차라리 그 청소년 관련 이제 부대 시설들이 그쪽에 청소년이라든가 싱크대 그쪽으로 이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연계해서 지금 육아센터 부지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어차피 협소하고 지금 그 애들의 성장 발육이라든가 또 미래 지향적인 그
그 육아센터가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차라리 육아 통합센터는 좀 이렇게 외부로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가요? 지금 크게는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지금 계속 하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고, 그 이유가 지금 육아통합지원센터 사항도 지금 저기 내용적으로 추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지금 추진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2018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또 준공까지는 거의 5년이 넘게 지금 걸리는 시간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지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계획 단계에서 굉장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지금 생각은 현재 지금 창업과 육아통합지원센터는 기존대로 추진을 하되, 지금 인구가 지금 최근에 지금 청년 인구들이 지금 많이 지역으로 지금 내려오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인구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또 육아라든가 그런 문제도 크게 지금 대두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라면은 뭐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한번 결정된 사항이라 이제 지금 변경이 어렵다 이 말이죠. 예, 지금은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예. 뭐 우리 몇 해 전부터 재작년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올해 뭐 착공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번 주 중에 지금 건설 업체가 지금 어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계약 업체는 지금 선정될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주 중에 계약 업체 접촉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늦어도 3월 중에는 충분히 착공이 가능할 단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32쪽을 보니까요.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전임 협조 담당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실적이 있는가요? 뭐 자료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실과소 지금 전체 지금 30개 기관 단체하고 지금 유관기관 담당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어떤 그런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만 하고 있으면 뭐 돼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30개 예. 실과소에서 운영을 했다라면 그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자료 있냐 이 말이죠. 예, 지금 물건 여기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용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그래요? 같고, 그러면 예, 그 이 자료 주시고 자료를 별도로 여기 그다음에 제출을 감내 유관기관 기업체 이것도 가지고 있는가요 자료? 예. 뭐 실적이라든가 성과 분석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예. 이따 그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군수님하고는 몇 차례 다니셨는가요? 군수님께 지금 작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장 지금 방문은 하지는 못하셨고요. 제가 기업체하고 지금 유관기관 몇 군데는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문제 있잖아요. 예, 청년들 일자리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영광에 지금 19세부터 45세까지인가요? 18세부터입니다. 18세부터? 네, 그러니까 만이죠 18은. 예, 예, 그러니까 19 예, 19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이나 있는가요? 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지금 13,514명입니다. 13,000. 514명입니다. 몇 프로인가요? 26% 정도, 예. 정확히 표현하면 25.96%입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얼마인가요?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5만 2,045명입니다. 5만. 2,045명입니다. 이게 어디 언론사에는 또 5만 2천 얼마 나왔고 우리 실장님이 이거 그 데이터는 언제 1월 말 기준으로 2월 7일자 이렇게 출력한 자료입니다.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예, 예. 5만 얼마라고요? 5만 2,045명입니다. 5만 2,045명. 예. 인구가 이렇게 어제 인구 정책실에서 자료 뺀 거 보면은 21년 12월 말로 5만 1,985명인데 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났는가요? 지금 금년 지금 작년 12월에 비해서 1월에 지금 6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이 증가돼 가지고 5만 2,045명. 5만 2,045명? 예. 그러면은 지금 금년에 스타트가 좋네요. 예. 예. 그 우리 청년들 그 데이터 지금 다 갖고 있는가요? 어떤 데이터 말씀하실까요?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청년들 특히 이제 직장인들 예. 빼놓고 이제 업종 청년들 업종별로 뭐 그런 뭐로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그 뭐 이렇게 감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청년들이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자 아니면 네. 또 구직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간지하는 거 그런 거 없는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지진 않았고요. 그건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지금 청년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경향을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본 경우는 지금 가업 승계하기 위한 2세들이 좀 내려오고 있고 또 최근 묘하게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실업계층이 지금 지역으로 이렇게 기촌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떤 형태로 지금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문제 뭐 당연히 추진해야 될 부분이었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유토피아를 좀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래서 어떤 그런 멸항농공단지에다가 청년 창업센터에서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것들을 실습하고 체험하고 그 자력기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주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 지금 다행히 지금 금년도부터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 소멸 지역에 대해서 89개소에 대해서 지금 정책 제안을 공모 사업으로 지금 5월까지 지금 금년도 사업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 1조 사업 지금 말입니까? 예, 매년 1조인데 금년도에는 7,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52개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요, 그러면은? 52개 사업 지금 52개 사업에는 2조 6천억이에요. 지금 그 사업은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각 부처에 있는 사업을 총합적으로 지금 모아놓은 사업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그 사업 외에도 지금 다양하게 지역 내에서 발굴을 해도 된다는 지침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그 공모했던 사업들이고 또 국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1조뿐만 아니라 아까 2조 6천억에 따른 우리 영광군 대응 대책 이런 것은 다 뭐 준비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단기 영역과 지금 장기 영역을 좀 함께 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영역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또 장기는 이 기금이 10년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20년 그렇게 내다보는 장기 영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철저히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우리 그 청년들 또 기농 기여 뭐 대책은 갖고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대책보다도 지금 청년들이 지금 지역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 속으로 지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좀 페스티벌을 한번 예비적으로 개최를 해봤고, 근데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 의사를 갖고 또 이런 장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역 속으로 또 사회 속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일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 정책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44쪽이나 45쪽 금년도 신규 시책이 전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작년도에 그렇게 정책 발표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반영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우리 출생 현황을 보니까요. 예. 사망자보다 뭐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예. 뭐 재작년에는 사망자가 664명이었다면은 556명이 출생했고 지난해에는 625명이 사망했다면은 424명. 여기 이제 작년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지금 인구 감소 지금 이동 관계를 이 앞전에 지금 12월 말에 분석해 봤는데 주로 지금 일자리 때문에 지금 전출이 지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다른 데로 이동함에 따라서 함께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망 대비 출생이 늘 지금 사망이 지금 앞서 있다 보니까 자연적인 그런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사회적인 이동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 이동을 위해서는 뭐 교육이라든가 문화, 또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전입은 3,493명인데 전출이 4,150명이 예.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말소가 또 많이 됐네요. 작년도 지금 2021년 4월 달에 주민등록 일제 조사가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번 시행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말소된 인구가 254명이었습니다. 그 말소된 인구가 함께 지금 포함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급격히 인구가 주는 걸로 이렇게 통계상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것은
이제 그 원인 분석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이 나오면은 그에 따른 또 대책 마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어떤 연구 시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뭐 이렇게 예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국가 정책 또 뭐 특별법, 인구 감소 특별법까지 제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다 시군보다는 또 이렇게 달리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역할이 크죠. 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은 당연히 너무 네. 무겁게 하시지 마시고, 책임감만 갖고 무겁게 하시지 마시고, 그 지금 뭐 5개년 계획이라든가 또 아까 그 인구 정책 기금 관련해서 그 언제까지 지금 신청 받는다고요? 지금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 지금 일정을 보면은 5월 초까지 지금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4월 한 중순까지는 모든 계획을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차질 잘 추진해 주시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장영인 의원님. 예, 장영전 의원입니다. 그 39쪽에 보시면 이제 그 마을 공동체 강화 육성 방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마을 공동체 이제 활성화가 이제 도에서 이제 추진한 사업이죠. 예, 씨앗 새싹 열매이 고도화 끝나면 이제 우리가 자립하는 곳 돼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본의원이 이제 일자면은 그 고도화 이후에 우리 영광군의 맞춤형으로 좀 지원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예, 예.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 생각대로 네, 지금 도라든가 아니면은 중앙정부 사업과 지금 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유가 도나 중앙 사업은 굉장히 지금 소규모 처음에 시작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사업 지원비라는 생각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 마을 공동체가 생산 활동, 경제 활동까지 가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또 마을 공동체가 특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마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마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금년 중이라도 사업 계획을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네,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지금 씨앗 공동 열매 단계까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열매 단계까지 이루고 있는 마을 공동체가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네, 그 진행 상을 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군소에 콩광매는 두부 공동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보면 일단 마을 공동체를 사업을 비롯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을 기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기본 소득이 개념이 정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예, 판단되어지고, 그 알리백 아시죠? RE100 예, 예. 예. 그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알리백 하니까 그냥 우리 윤석열 후보는 나 다시 돌아올래 터미네이터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100% 전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홍농 단덕마을이 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기업형태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마을 공동체 활성화하는 기본 동력으로 삼아서 그게 모범적 사례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것 뭐 근데 견학 지금 한번 해보셨는가요? 저도 지금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네. 홍농 마을 단등 마을이 지금 가능했던 부분은 네, 지원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네, 자금을 지금 확보했다는 게 가장 우선이 된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다른 마을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금 현재는 있더라고요. 군탁에서 관에서 네. 100% 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가 기본 자산을 마련한 이후에 관하고 협조해서 더 큰 사업을 벌려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조 사업 형태로 했지만 그 보조 사업 형태가 예를 들자면 농지를 예, 예를 들면 확보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농지를 유휴부지를 이제 마을에서 그걸 공동 경작 형태로 해서 그 농지를 일단은 그 사업에 이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 그것은 이제 그 농림수산식품부에 이제 그 지원 방침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굳이 저희들이 이제 영광군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그러한 중앙정부의 지침과 그다음에 그 지원의 조건을 따지자 보면은 거의 이렇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라고 판단되어지고, 또 그 단덕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의 그 예산 지원이 한빛온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열매까지 고도화로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그런 마을기업단체에서 나온 그 이익을 마을 안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론과 예를 들자면 그 행동들을 다 습득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종 그 지원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1억 5천 정도의 이 열매 단계까지 끝난 마을 공동체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가 지금 태양광이 한 20년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거의 5억 정도가 그 마을에 예를 들자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정말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런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라든지 광주직갈시 이런 데서 그 주요 도로,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있는 그 들어가는 그 옹벽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태양광 설치를 해서 따로 부지를 증여받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잉여 공간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마을을 특히 농촌에 들어간 마을 진입부를 보면 그 마을로 들어간 안길 한 정도 길게는 2, 3km에서 작게는 몇백 미터 정도의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지역에 없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이제 인구 일자 정책실에서 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예산에 집중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범적인 것들을 다른 시군과 별도로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범적 사례가 또 전국으로 전파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도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43쪽에 보시면 사회적 아카데미 운영을 금년도에 지금 네. 새로 계획을 했거든요. 네네. 이때의 마을 공동체 사업도 충분히 주민들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못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때
이 사회적 아카데미 운영할 때에 이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함께 그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병기 인구 일자리 시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명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 행복 민원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친절하고 편리한 행복 민원실 운영 등 7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시책 7건, 역점 시책 6건 등 총 1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7개 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상 규모는 총 5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 1번 친절하고 편리한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친절 교육 추진과 친절 공무원 선발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및 역량을 제고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우선 처리 창구 및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민원 안내 도우미제 추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 운영, 정보 공개, 사전 정보 공표 목록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여권 발급 및 야간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민원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시 온라인 사전 협의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행위 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허가 신청지가 비록 행정이는 다르나 가까운 마을이 존재할 경우 해당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위생, 민원에 대한 1회 방문 처리 및 전산 시스템 연결을 통한 서류 제출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 및 보전 가치 등을 고려한 농지 전용 허가를 추진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 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와 허가 현장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의 피해 및 재난 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4쪽 3번 국민이 공감하는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 및 인허가 행정 절차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읍면 이장 회의 시 건축 행정 절차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지속 추진과 건축 인허가 기간 및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일 사전 통보로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는 등 건실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의 정주 역업 및 노후 공동주택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개량 사업으로 48동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 정비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93동, 기타 지붕 37동 등 총 13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6조 5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업무 추진입니다.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 특성 조사 및 산정 지가에 대한 감정 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시 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 공시 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정밀 조사 실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안내 홍보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 훼손된 시설물 점검 정비 및 국가 지정 번호판 확충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업무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상속, 매매,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사업으로 불일치한 지적 임야, 도면 및 대장 누락 등과 같은 지적 공무상 불일치 1350필지를 정비하겠으며 지적 측량 성과 검사, 토지 이동 정리, 공공용지 협의 취득, 등기 촉탁 등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 민원 추진으로 부동산 종합 서비스의 신뢰도 확보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7번 디지털 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 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지구 2819필지에 대해 추진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활용한 공공용 토지 지적 정리 사업 협업 사업으로 3개지구 873필지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관리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전 주변 지역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 기록물 문서 DB 구축, 공간정보 통합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9쪽 2022년 역점 시책입니다. 1번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접수 창구 운영입니다. 민원 신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 신청을 대행하고 처리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국민 행복 드림버스와 연계해서 월 2회 읍면 경로당을 순회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책적 혜택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목록 열람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2번 준공기한 사전 통보 시스템 개발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기한 만료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 함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해 인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완료가 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현황 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번 농가주택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 신고 의무 제외 대상 농가주택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생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1년에 100동씩 3년간 총 300동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적극 홍보하여 재산권 행사 및 수혜 사업을 신청토록 하는 한편 건축물 대장 생성에 필요한 측량 성과도 및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도 군에서 직접 부담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모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4번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군에서 부지 매입과 진입로를 개설하고 LH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25억입니다. 2개동 15층 305호 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기초 공사를 해오던 중 흑마기 공법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과 지하 안전 영향평가 재실시 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공사가 중지됐으나 금년 1월에 지하 안전 평가 및 안전관리 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6월에 예정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5번 개별 공시지가 현장 검증 군민 참여제 시행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인을 토지 특성조사 현장 검증에 직접 참여시켜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시 토지 특성조사 현장 검증 입회 의사를 확인하고 현장 검증일 사전 안내, 현장 검증 당일 감정 평가사를 통한 지가 결정 배경 설명 및 이의 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토지 특성조사 현장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및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속 지적도 가지번 토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연속 지적도 품질 개선 및 정확한 도면 서비스 제공으로 지적 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 전쟁으로 소실된 지적 공부, 복구 당시 발생된 도면 간 중첩, 이격, 지번 누락 등의 불일치 사항과 축척이 상이한 도면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 토지에 부여된 가지번 등의 총 239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가지번 정비 대상 지번별 조서 작성 및 오류 유형에 따른 정비 방향 설정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자료 조사와 도면 정비, 연속 지적도 반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적 공부 관리를 통해 토지 분쟁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종합민원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희 의원님. 장영진 의원입니다. 53쪽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민원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 열배가 발전소 관련해서 다 숙지를 하셨어요? 예, 대략 숙지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연료 허가를 내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약속 안 했습니다. 약속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예. 모든 허가 절차를 득하고 이런 행위를 합니까? 아니면 공정별로 단계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겁니까? 그 공장하고 네. 연료 각 분야별로 달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 이제 허가를 받는데 예, 보통의 그런 시설들이 예, 이걸 허가를 받으면 이것도 짓고 또 짓고 난 이후 또 다시 허가를 더 하고 또 만나면 또 건물 건축 행위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다 그 허가를 득하고 네. 이런 시설물을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러냐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 아니 보통의 공장들은 모든 허가를 득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그 건축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별도로 이것 받고 별도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단계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죠. 모든 허가 절차를 다 받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광 열배관 발전소가 예. 연료 허가를 우리가 해지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건축을 했다고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료 허가를 안 내준다 해가지고 영광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했네. 이게 정상인 겁니까? 저는 비정상 같은데요. 건축 허가하고 예. 그 연료 사용 허가하고는 또 별개로 그냥 별개인데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장을 지을 때 예, 모든 허가 절차를 다 득하고 나서 예, 예를 들자면 그런 시설물에 대한 준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기계 공작물을 그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가를 다 했으니까 이거 이제 준공을 내줘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예, 이게 대마산도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천기공이 예를 들자면은 하천기공이 예, 하천이 줌을 만드는 공장이죠. 예, 그럼 줌을 만들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 처리를 하겠다. 폐수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예, 우리 허각에다가 이렇게 나오는 폐수라든지 그다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다 하랍니다. 예.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허가를 하고 공장을 지었잖아요. 근데 하천기공하고 또 열병합 발전소하고는 아니 그렇게 다 허가를 득하고 그 공장을 지었잖아요. 예, 저 하천기공이 폐수 계획은 나중에 할게. 나 이거 건축물 먼저 짓게. 이렇게 하천기공 했나요? 폐수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일자면 모든 허가 절차를 득하고 나서 저 공장을 지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광군이 연료 허가를 내주기로 안 했어요. 왜? 환경부 통합허가요. 예, 아시죠? 예, 8가지인가요? 그 통합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환경부 그 담당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통합허가를 받으려면은 고용연료 제품 승인을 자치단체장한테 받아와라. 이건 법이 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연료 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이렇게 받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전에 SF를 신청했던 많은 사업자가 연료 허가 문제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니 그 환경부 담당자가 그래 별도로 이거 환경부 통합허가에 들어가지 않으나 연료 허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니 연료 허가를 득하고 나서 환경부에다가 통합허가를 신청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죠. 예,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없는 것을 말 안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통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 법이 정했으니까 건축물은 이거 별도야 해가 자기가 지었어요.
그러죠. 이게 건축물을 짓는 행위는 사업자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건축물에 들어가가지고 준공이 돼가지고 가동을 하려면은 연료 허가, 환경부 통합 허가, 이 연료 허가가 돼야만이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두 가지 않고 자기가 지금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모 지역 신문들이 영광군이 1,000억 원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 영광군이 지을 하겠어요? 허가만 내줬지.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세우고 안 세우는 거 자유다. 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건축물을 냈으니까. 이거 상위법 개정이잖아요. 국토교통부 관련해서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열병합 발전 돌리려고 한다 하면 그 들어가는 연료의 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냐? 영광군수가 갖고 있다. 자체자체 거의 권한이다. 예.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건물 지어가지고 이제 땡때를 쓰는 거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제목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인가요? 영광군이 지금 MOU를 했어요. MOU를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펠렛이에요. 예. 펠렛을 3메가로 했다 해가지고 그때 MOU를 해줬어요. 예. 그럼 9.9메가로 예를 들면 산자부 가가지고 전기원에 가가지고 9.9메가로 들어갈 때 우리 허가부에 뭐 이렇게 협의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거 안 해도 법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예. 왜? 그 사람들 사업자의 고유 권한이니까. 예. 근데 우리 안 해줬어. 근데 자기들이 9.9메가로 예를 들면은 애초에 약속했던 바이오 에너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고용연료 그것도 비상형으로 바꿔가지고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아왔네. 그래가지고 괴롭혔죠. 자 위에서 했으니까 얼른 내주라. 법적으로 아무튼 내주라. 제가 알아요 그 고충을.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상해법 개정이니까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줬어요. 근데 저는 MOU 자체가 이것이 이제 실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영광군이. 그러면은 영광군이 지금 MOU 때 줬던 특혜를 걷어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혜택. 특혜라 죄송합니다. 혜택이 뭐였냐면은 먼저 우리가 공유 부지를 그쪽에다 대여를 해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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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다가 무슨 숙소로 짓고 그 공유 부지를 혜택했어요. MOU 당시하고 쉽게 말하면 틀어졌네. 약속 위반이네. 어떻게 해야 돼? 신속하게 예를 들면 해수명령을 때려야죠. 해수명령을 해서 공유부지를 얼른 다시 반환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그 진입로를 개설해 줬어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내목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애초에 MOU 했대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 그 연료 허가의 문제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영광군이 거기다 내줬던 도로 사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소를 해야죠. 권한을. 그리고 나서 이것은 우리 권한입니다. 두 개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공유부지에 대한 임대,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사용, 이것은 우리 거니까 영광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해소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사 중지 명령을 해야죠. 허가계에서. 왜? 영광군과 애초에 3메가와트 바이오 에너지 약속했던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왜 누구들 약속 안 지켰어? 우리가 허가를 해줬잖아요. 허가사항 위반이요. 공사중지 명령을 때려야죠. 이것은 법적인 다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권한입니다. 두 가지는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소를 자체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고유 권한이야. 이것은 우리 거니까. 약속 위반했으니까. 공사 중지 명령은 법적인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MOU 약속에다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했지 않습니까? 예. 3메가에서 9.9메가를 했을 때 산자부의 허가를 들어가러 갈 때 영광군과 협의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 민원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완성되려면은 지금 영광 열병합 발전소가 우리 영광군에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를 올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사업자를 한다고 하면 모든 허가를 득하고 그런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합니다. 기계 계약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영광군이 연료 허가를 내주기로 했느냐? 우리 영광군은 연료 허가를 내주기로 했던 것은 바이오 에너지 3메가 였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시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명표 종합면허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액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